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은 모습의 원리를 공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그다음 모습이란 무엇인가? 육근과 육진으로 보는 일체의 모든 것을 모습이라고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다 하면 사라지는 모든 것, 상대성, 일체유의법을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첫째, 이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러면 자체성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자, 저기 금오랭보살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후로 에어컨이 이름뿐이며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체성이 없다고 합니다. 모습, 즉 법의 본질적 성질을 그 법의 자성 또는 성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실체, 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 본질적 성질이 아니라 본질적 성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본질적 성품을 그 법의 자성 또는 성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체라고도 하고 실체라고도 하고 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새맑게 안내서 앞쪽에 설명을 쭉 했습니다.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는가 서부터 해서 에어컨은 일체 많은 부품의 조립이죠. 조립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립을 해서 에어컨이라는 하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나의 기계가 탄생이 됐어요. 이 기계가 탄생이 되려면 부품을 만드는 재료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것을 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무척 많은 인연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돈도 벌어야 이 에어컨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돈을 버는 모든 행위도 다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의 총 집합체가 됩니다. 인연과 조건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총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에어컨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에어컨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부 분해를 하면 에어컨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이라는 거는 무엇뿐이에요? 이름뿐입니다. 자체성이라는 것은 그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에어컨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자체성이 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도 자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보고 뭐라고 한다? 내라고 하거든. 나와 동일시를 해버리거든. 그리고 이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무지 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자체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러면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지금 에어컨 소리 나지 않습니까? 코드 뽑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에어컨에서 나는 에어컨의 소리가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냄새, 맛, 감촉, 우리가
헤아리는 모든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자체의 고유의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자꾸 머물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빨간 사과는 빨간 색깔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을까요? 모두 똑같이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아니다. 이렇게 빨간 사과는 그냥 그 물리적으로 말하면 빛의 파장, 단파장, 장파장에 의해서 흡수와 반사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사과가 본래 그 색깔이 빨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재현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빨간 사과 보고 이 사과는 본래 빨간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빨간 사과에 빨간색이 자체성이 있느냐?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왜 자체성이 없을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개는 빨간 사과를 못 봅니다. 만약에 이 사과가 빨간 색깔이라고 하면 개가 보든 사람이 보든 나비가 보든 뱀이 보든 뭐가 봐도 어떤 눈으로 봐도 이건 빨간색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장파장이든 단파장이든 흡수하든 반사하든 상관이 없이 이 사과는 빨간색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개 눈에는 빨간 사과가 없어요. 검정 사과로 보여요. 그러면 빨간 사과가 맞습니까? 검은 사과가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 할 수가 없지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색깔도 뭐다?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자체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고정불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체성이 있으면 변할 수가 없겠죠. 그 고유의 성품이 있으면 못 변하겠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연기도 해당이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뭐요?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니까 가짜예요. 가짜니까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이치를 확연하게 알면 불교의 이치를 거의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고, 헛것이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통해서 먼저 이것이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가짜구나를 알면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모든 눈으로 보고 안이빛을 심리로 보는 우리 색성양 미촉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검은색을 보는데 이 검은색은 지금 책상이 까만색이지요. 자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은색은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검은색으로 보일 따름이죠. 그래서 색깔을 뭐라고 한다? 무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색이기 때문에 수많은 색깔을 나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 이야기 한번 읽어보지요. 거물엔. 개는 파랑, 노랑, 흰색, 검은색 네 가지 색만 볼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외의 색깔은 네 가지 색의 색조로 봅니다. 오렌지색은 약간 진한 노란색, 빨간색은 검은색 또는 짙은 회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에게는 빨간 사과, 빨간 장미, 빨간 옷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예쁜 빨간 옷을 입히고 있지만 개는 검은색 옷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거는 지금 개 이야기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것을 봤을 때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건, 육진에 다 해당되는 얘기라요. 소리도 마찬가지, 색성향 미촉법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은 A를 보고 화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사건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인연과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 A는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가라는 사람은 화를 벌컥벌컥 내. 나라는 사람은 화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의 이야기하고 똑 마찬가지라. 이거는 눈에 지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이 전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딱 있어서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면 걔에게는 빨간 옷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예쁘다고 빨간 옷을 입혀요. 걔는 생각하는데 이 주인은 왜 이렇게 내보고 맨날 검은 옷만 입히는 거야. 좀 예쁜 옷을 입혀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석철원 씨,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요. 불교 공부 진짜 재밌는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를 이 이치를 잘 이해를 하고 정말로 생활 속에서 잘 이거를 접목을 해서 이거를 살면은 현자가 됩니다. 현자가 됩니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닿으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것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즉 자체성이 없습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하다고 합니다. 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과 그 연기, 이것을 이해를 하면 공하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의 본성은 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하다라는 것은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공하다. 그래서 내 몸뚱이도 뭐다? 공성입니다. 공성. 내 몸뚱이의 본래의 그 본성이 공성이라요.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생각도 공성이라요. 감정도 공성이라요. 그런데 내가
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머물면 그것이 무지라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괴로움은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영수보살 중론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성으로 설한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하며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대목은 영수보살의 중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기 도경거사님, 지금 이것을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시죠? 윤하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윤하거사님은 지금 요거를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못 봤어요. 아, 정확하게요? 다시 한번 윤하거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회소식으로 설한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한다.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네. 모든 법이 만약에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면 자체성이 있다면 이 말이거든요. 자체성이 있다면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고정된 성품이 딱 있는데, 그렇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 인과 연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모습이니, 법이죠. 모습이니까 이것을 공하다고 한다. 또한 이것을 뭐예요? 공하니까 이름이 거짓 이름이야. 그러니까 몸뚱이도 거짓 이름, 나다 하는 것도 거짓 이름, 또 책상이라는 것도 거짓 이름.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이름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도 전부 다 뭐다? 이름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요? 헛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의 이치라고 합니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그 무지를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공성을 통찰하는 겁니다. 공성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이 공한데 자체성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지거든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게 무지예요. 무지를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모든 모습을 지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밝히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모습에 대한 것이 방식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에어컨이 에어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에어컨은 공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는 거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엉뚱하게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한다면은 무지죠. 무지의 소치지요. 그게 몸뚱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공부도 자체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수보살장의 원각경 문수보살장도 그렇고 모든 경전에 제일 먼저는 뭐예요? 인지법행. 어떤 자리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가? 우리 같으면 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아무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방향이 어긋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석철훈 씨 아웃라인이 좀 이렇게 그려집니까? 그 아웃라인이 바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인지가 발달이 안 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지도 발달되고 과학과 의학이 다 발달이 돼서 먼저 이러한 자체성이 없다든지 이거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한다든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먼저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한 바탕에서 새말귀를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익어서 언제 내가 내 성품을 보는지도 모르게 성품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모습을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모습이 공하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서는 우리가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공성이란 일체 개공, 모든 법은 비었다,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성을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 즉 모든 모습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석철훈 씨, 요거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요. 근데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모습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공하다는 거. 여기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백봉선생님도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 무지와 무지로 일으키는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은 비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공성을 뭘 만들어. 공성이라는 또 모습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 즉 모든 모습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물이 존재하는 말하자면 본성이다. 그러니까 공하다라는 거지요. 공하다라는 겁니다. 백봉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거죠. 일체만법 허공성이라고.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다 허공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내가를 빼버리죠.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고정불변한 세상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뿌리망심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고정불변한 세상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거물행 여기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늘 그랬죠. 보는 자와 보이는 세상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에요. 보는 자는 바탕이고 보이는 세상은 작용입니다. 체와 용의 굴림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 보는 자를 무엇으로 생각한다? 몸뚱이 내로 생각을 해버리거든. 보는 자가 무엇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 바탕짜리. 바탕짜리고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은 모습인데 이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이라고 합니다. 생긴 바가 없다. 석철은 씨 이해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 옛날에 백봉 선생님 법문하실 때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도 20대에 이해 안 된 거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그걸 뭐라면 실제적으로 연습을 안 해본 겁니다. 연습을 해서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이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법문을 하실 때 그 법문이 자기 건 줄 알았어. 절대 자기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자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서 자기가 터득이 돼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증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증한다는 겁니다. 증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자기 것이 됩니다. 자, 엑스레이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죠. 진원이가 병원에 갔습니다. 원무과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엑스레이를 찍은 영상, MRI 영상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진원이가 찍은 영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영상이 진원이의 진짜 영상일까요? 진원이는 본래 어떤 모습일까요? 예. 진원이가
자체성이 딱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찍든 뭘로 찍든 카메라로 찍든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진원이가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 눈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세상에 가면 나는 뼈다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경 세상에 가면 나는 세포예요. 그러면 똑같은 맞죠? 우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우주인들이 지구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요. 구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진짜 권대현 씨, 진짜 권대현 씨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권대현 씨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모습 없는 거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로서의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내가 뭐가 돼요? 전체가 되지요.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되고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나의 작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 구족이라고. 구족. 부족하다. 부족하다.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걸 부족하다가 진짜 나의 본성 바탕자리는 부족한 자리다.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어떤 모습이든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학예정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무조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지금 이 모습은 뭐죠? 작용이다. 석철훈 씨의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석철훈 씨 같은 모습이 나투어졌고 일심행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모습이 나투어진 거예요. 근데 석철훈 씨하고 나는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성이다. 자체성 그 자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지요. 근데 법신자리는 자체성 그 자체라요. 자체성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몸뚱이를 보고 내다고 하니까 내 아닌 것은 아니지. 왜냐면 작용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자, 지금은 이론적이죠.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해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자꾸 공부를 하면 나중에 모습만, 이 몸뚱이만 자체성이 없다는 거 탁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법신이네? 법신을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고 뒤바뀐 생각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놓으면 돼.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닌데 절대로 안 놓네. 꽉 붙잡고. 정말로 꽉 붙잡고 안 놓네요. 자, 그 다음 모습은 변한데, 저기, 윤학의사님 좀 읽어주시랍니까?
모습은 변한다. 여름 이야기.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무더웠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는 생태계와 의식주,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서 새롭고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쨌든 전력난을 일으킬 정도로 맹렬한 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고 포근한 이불을 턱밑까지 덮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무덥죠? 근데 앞으로 한번 보자. 한 11월 달 되면, 10월 말 되면, 한 3개월만 있으면 바뀝니다. 변합니다. 이 기후가 변하면은 모든 산화대지가 다 변합니다. 눈으로 보는 이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모 있는 데는 전부 다 하얗게 하얀 세상을 보는 것이고, 열대 우림에서는 늘 그런 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다 보는데,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은 눈을 한 번도 못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스키를 타러 많이 온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후에 따라서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 의식주가 다 변합니다. 문화가 다 변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도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자체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눈의 그 생명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따라서 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기라고 한다. 연기.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습이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빡빡 우기죠. 무령거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건 틀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인연과 조건은 그게 맞고, 무령거사님은 인연과 조건으로 그게 맞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만약에 이렇게 모든 생활 속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툼이라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봐도 그래요.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인연과 조건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구나. 내 인연과 조건은 자꾸 변하니까.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와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이 남만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소통할 것이 자기예요. 자기와 소통이 돼야 돼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다른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할 수 있는 게 감사노트라요. 감사노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감사노트 쓰면
그래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만만 해도 다행이지, 이런 마음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감사 노트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수긍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감사 노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체성이 없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담뿍 담긴 것이 감사 노트라요. 하기는 우리 세상 사는데 이 이치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사는 것은 변하는 이치다.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목이 별로 안 좋으시면 저기 일본 거사님. 네. 예. 사는 것은 변하는 이치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뭉게 구름이 피어나고 새가 지저귀고 냇물이 흐르고 단풍 옷을 갈아입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꽃이 피고 가을 바람에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조롱조롱 열리는 것이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밥 먹고 오줌 누고 똥 누고 땀 흘리고 가고 오고 잠자고 꿈꾸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생물이 진화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터널을 뚫어 기차나 자동차가 다니고 집을 짓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역사가 흐르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금 세상이지요. 세상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요. 이게 전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걷는 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면 이름이 붙는 거지요. 이름이 붙어요. 제일 먼저 이름이 붙는 게 뭐냐면은 걷는답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모습 공식에서 1단계예요. 전체로 보는 겁니다. 3단계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1단계는 걷는다라는 이름이 붙어버려요. 그럼 걷는다 하면은 걷는 거 실제로 안 봅니다. 걷는 거 실제로 안 봅니다. 걷는다.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하면 뭐죠? 쪼개서 보는 겁니다. 걷는 거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는 것을 쪼개서 보죠. 그 다음에 이름을 딱 떼버려. 딱 떼버리면 걷는 것 자체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상태에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빨을 닦는다 이러면 이빨 닦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빨을 닦는다는 전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빨을 닦을 때 아래 위로 칫솔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쪼개서 보는 거죠. 근데 이름 다 떼고 나면 전부 다 그 변하는 그 상태가 쫙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 앉았을 때 호흡하지요. 호흡하는 것도 전체로 볼 때는 뭐지? 호흡한다야. 근데 그거를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면 쪼개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들이쉬고 내쉬고를 떼버려.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직접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반드시 보기. 그래서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 자, 아니 그만하죠. 근데 큰일 났네요. 이게 지금 법문 시간에 한정이 있는데 이게 진도를 못 나가네.